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두화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이원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되는 부분은 WFM의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성환 평론가, 지금 나오는 보도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 저가 매입한 시기에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에 뭔 일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월이라잖아요. 예. 그때 이제 WFM이라고 하는 그 상장 주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사는 과정에서 한 7천 원짜리 주식을 5천 원 정도에 2천 원 정도 싸게 샀다. 예. 그렇게 해서 한 2억여 원 남짓한 돈을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무렵에 주식을 살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주변에 ATM기에서 돈이 5천만 원이 송금이 됐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하게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가 조작하는데 조 전 장관이 참여했을 것이냐, 이게 하나의 의문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만약에 특정한 이익을 생각하고 투자한 돈이라고 하면 예. 그거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 전 장관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전제는 그걸 예.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핵심이 그거죠. 예. 조 전 장관이 와이프가 돈을 급하니까 5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만약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명목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게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어디에 투자하고 그게 뇌물 혐의가 입증될 만큼 사정을 다 알고 돈 건넸던 것인지 예.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런 혐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이 그 상황을 다 알고 돈을 넘겨줬다고 하는 그런 물증이든 아니면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 아직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하는 날 계좌 이체가 된 것까지는 사실로 일단 보이는데 그 돈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해석과 또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파일, 정경심 교수의 녹취 파일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굉장히 이 주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언이 녹취 파일에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할 때 그전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예.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인단이 세 팀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얘기도 막 나와요. 변호인단 얘기들이. 근데 그분들은 그 주식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다 방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정에. 근데 들어갔더니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정경심 준비하지 못한 교수한테 얘기? 못 들었던 얘기가 나와서 당황을 했다. 이런 예. 얘기도 이제 법조계에 지금 흘러다니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주식 부분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안 됐다면 예. 정경심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모르고 이랬다면 사실 영장이 발부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게 녹취록이 있었다. 그리고 예. 녹취록의 내용이 정경심 교수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거기서 녹취록을 처음 들으니까 대처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검찰에서 공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꾸 예. 추측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조국 교수라고 불러드려야겠죠. 조국 교수가 사실 11월 12일 그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2차 만료 전에 아마 어떻게 할지,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예. 뭐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환을 여러 번 해야 될 테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봐야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리고 기소장 이제 뭐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소장이나 이런 게 나와야 알 수 있지. 나머지는 저희가 좀 예단하기는 추측을 힘듭니다. 너무 예. 구체적인 얘기까지 추측하고 나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2차 조사까지 했는데 구속 이후에요. 현재까지 정 교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부인과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이해가 대립하지 않고 예. 게다가 정경심 교수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조 전 장관한테도 같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변호인을 같이 구성해서
같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혐의를 이제 소명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또 다른 변호인단을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 아마도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을 그대로 조국 교수 측에도 같이 변호인단으로서 선임을 해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예. 지금 이제 조 전 장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뇌물죄도 있지만 사실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분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예. 정경심 교수의 녹취록에서 이미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모펀드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다음의 문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 알았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적어도 주가가 한 주당 얼마다, 7,000원이다. 이 정도의 사실을 알았다라는 점까지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뭐 5천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다. 또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WFM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가에 대한 금액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뇌물죄 입증이 조 전 장관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에 좀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 전에 검찰이 할 일이 아마도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혐의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선수재. 그러니까 내가 형이 누구니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일을 했다는 얘기.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지난번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은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과정에 돈을 그랬죠. 받고 예, 여기에 대한 예. 시험지를 유출했던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사기였죠, 나오는데 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주 만약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혐의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처럼 알선 수재, 누군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뭔가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이런 혐의가 적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도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10분 정도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긴 시간을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유시민 이사장인데 검찰이 이제 수사 배당을 해가지고 착수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 알렐리오 책에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근거를 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알릴레오 방송할 때 예. 검찰이 내사를 했다고 하는 증거를 다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박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8월 달부터 검찰이 이미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내정이 사실상 됐다고 하는 얘기가 다 파다하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내사를 해서 8월 27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이미 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소고발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이 들어왔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지금 다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예민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나름의 뭔가의 정황이든 뭔가의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내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의 그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김경록 씨가 얘기하기를 본인이 검찰 조사 들어가고 나니까 이미 그림을 다 갖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가 예. 뭐 그런 류의 어떤 것들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은 사실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검찰이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인사청문 과정에 있는 후보자를 압수수색 들어가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고소고발로 들어갔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의문에서 뭔가부터 시작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문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검찰과의 싸움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도 문제가 있다. 검찰과 언론 한 가지 대상을 더 지목하자면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적폐청산이 대상이기도 했던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현재 계속되는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은 사실상 전선에서 이제 이탈이 돼서 무너진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견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거듭 이 알릴레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쏟아내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팩트가 틀렸던 게 JTBC 기자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 예. KBS가 검찰이랑 뭔가 내통이나 유착 등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논란이 있었죠.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까지 예. 말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해명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유시민 작가로서의 유명 방송인의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 정치인에 가까운 모습으로서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영의 논리를 끌어가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자기 진영을 단단하게 구축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를 위해서 중도층이 이탈되게 되는 지지층의 역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렇게 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 선에서 선을 좀 긋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 짧게 여쭤볼게요. 네. 글쎄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을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못하는 얘기를 대신해준다 측면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가 더 클까요? 아까 그만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은 상실감을 가졌던 지지층이라든가 그리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또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물론 이 검찰이 지금 혐의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혐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검찰이 다 나름의 수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 최종적으로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닭 잡는 칼을 들고 소 잡는 칼을 들고 닭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혐의 내용이 있지만 물론 이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거나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입시 부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가족을 다 탈탈 털듯이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실감을 갖고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 일정하게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워낙 뭐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유시민 이사장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그 주장이 자연스럽게 여론 시장에서 걸러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비판을 받는 건 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진보 지식인이라고 불렸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좀 길이 달랐었죠.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못 찾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에다 얘기를 했다고 내가 해봤는데 그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에 거기다 목숨 걸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제 나도 이제 조국한테 유리한 그 사실이 나오면 증언 같은 게 나오면 당에다 다 연락을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동양대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잖아요. 실제로 마지막 판에 그거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건 좀 나라도 이건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막판에 이제 임명되기 전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당연히 막 다 전화 걸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다 할 거 다 했어요. 사실은. 다 했는데 결국 임명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냥 탈당계 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27일 강연 영상인데 이두하 변호사님, 글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표창장이 위조될 수 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범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영장 청구할 때 소명은 검찰이 해야 되고 그래야 영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죄를 받으려면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일정 부분 추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으면 이제 추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사실상 전환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그 대학 동기죠. 본인 주장에 의하면 조국 친한 교수랑 것 대학 같아요. 동기고 예. 그리고 동양대 교수로 정경심 교수랑 같은 직장에 있었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대의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자기가 잘 안다는 취지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위조 표창장이 어떤 시스템으로 발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학교마다 일정 부분 조금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발급 대장이라든가 일정 부분 물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 없으면 거기 없으면 위조됐다는 걸 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발급 대장이라든가 문서에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아 이게 위조됐구나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는 거지. 그거를 위조를 했다는 거를 너무나 확실히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의 전환이 좀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물론 검찰 쪽이 공권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조죄를 주장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 발급 대장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위조됐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학교에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정 입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나 검찰은 특히 법원도 관용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 입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영장이 발급돼요. 왜냐하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처를 입고 이런 예, 거는 예.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때 입시에 탈락한 사람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누군지는 우리가 특정이 안 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아주 관용이 없이 엄단을 하는데 진중권 교수도 교수로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그래서 탈당까지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